김종대 전 의원의 최강 디펜스 코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대로 이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선전도 잘하시고, 정말 의리 짱이시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제가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존경하는 그런 의원님이십니다. 이번에 원으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예. 뭐 틈이 안 보여서. 아니 이제 비례 정당 좀 만들면 좀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나요? 글쎄 뭐 여러 신당 흐름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뭐 이렇게 에너지가 모아지는 듯한 느낌은 별로 안 들고 굉장히 그 선거법에 따라 또 판이 출렁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어떤 선거제도를 초월해서 새로운 공화국을 만드는 뭔가 좀 큰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인터뷰한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개혁연합신당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근데 이준석 신당은 또 좀 차원이 다르고 결이 다른 느낌이 이제 났는데, 의원님은 만약에 양쪽에 좀 둘 중에 누구를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혹시 어느 당하고 좀 더 성향이 맞으세요? 글쎄요. 저는 일단 아직은 정의당 소속이고 또 비대위 대변인까지 그렇죠. 맡았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도 같은 안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비례 상위 순번을 양보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같이 연합하는 그런 당에. 그러니까 이건 거의 정당이 뭐 자기의 다 가장 거죠. 핵심 기득권을 다 내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김준호 비대위원장 말대로라면 1, 2번을 내드리겠다든가 또 다른 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상위 순번은 개혁과 기후위기 또 노동을 위한 어떤 그 연대라면은 외부에 개방해버리겠다. 정의당원이 아니라도 좋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저 특수 목적 정당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같은 취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때 광장에서 순수한 정신 하나로 뭉쳤던 대한민국의 정말로 민주개혁 세력들이 살아있다면 그렇다면은 이렇게 내가 가진 거 이걸 내놓겠습니다. 함께 모입시다. 이렇게 하면은 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기존 정당에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 그걸 새로운 정당치라고 착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 제3지대라 그러는데 한때 제1제대에 소속되셨던 분들이 어찌된 사정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게 제3지대냐? 이건 1.5지대 내지는 2.0지대에 가깝거든요. 네. 근데 원래 제3지대라 할 때는 바깥에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서 정치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어떤 본질적 의미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광장의 순수한 정신이 그립다. 그 시절에 우리는 하나였다. 그리고 다수파 연합을 만들었고 탄핵 연대를 만들었고 그게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가장 본질이자 힘이다. 네. 예, 저는 그걸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정의당에 기대를 많이 했고 정의당을 많이 지지했던 분들이 솔직히 좀 실망스럽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셔서 네. 정의당도 이제 자꾸 바뀌려고 하고 좀 더 기존의 정의당이 또 나름대로 가졌던 기득권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내려놓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되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1일에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를 하니까 우리 정부가 야 이거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즉시적으로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북한이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 우리나라가 그동안 발사한 거랑 뭐가 다르냐 왜 이걸 가지고서 합의 위반이라고 화를 내고 있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자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가? 그거는 조금 정확해야 되겠는데 네. 차마 합의 위반이라는 말은 못했고 그런 말 없었어요? 9.19 합의 정신의 위반이다. 정신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9.19 합의는 이 정찰 위성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맨날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온다고 나 대학 수능 시험 안 보고 공부 안 해. 이거 말 돼? 안 되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상관이. 그런 애들 많잖아. 그런 아들들. 상관이 없는 거야. 나도 술 먹고 다닐 거야. 아버지 술 먹고 다니니까 나 공부 안 해.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아니 도대체 정찰위성하고 이 합의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네. 이 합의서는 우리 접경 지역에서 재래식 군사력이 충돌하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이고 브레이크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브레이크인데 아니 백밀러 고장나고
저기 차에 스크래치 났다고 브레이크를 그래 저기 두들겨 부숩니까 그래? 난 이런 황당무계한 건 또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또 얼마나 이게 그 일관성이 없냐면 아니 북한이 3월에도 위성 발사했어. 8월에도 발사했어요. 그런데 8월에 발사했을 때는 그 잔해가 서해에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수거를 해가지고 기술 분석을 해가지고 합참이 뭐라 그랬냐? 이거 군사위성으로 효용 가치가 없습니다. 3m 해상도입니다. 3m라는 건 뭐냐면 3m 물체가 이 카메라의 픽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찍어봤자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해상도가 떨어져서 군사위성으로서 효용 가치가 없다고 천하태평했어요. 쏠 때면 쏘라고. 근데 같은 위성을 쐈는데 네. 석 달 후에는 이게 심각한 위협이라고 그러면서 어머. 그에 따른 상응 조치로 이 군사합의서의 일부 조항을 무력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석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석 달 만에 전혀 다른 그 위협이 나타나? 그러면 여태까지 위협이 아니다. 이렇게 석 달 전에 얘기했던 사람들은 군인들 아니에요? 뭐예요? 예. 그 사이에 장성 물갈이가 있었어요. 100% 장성들 다 내보냈어요. 이거였어, 이거. 이제 말 잘 듣고 코드 맞추고 충성심, 이런 장군들로 무경험자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사실은 어떻게든지 뭔가 조금 무력화시키고 파기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협조를 안 해준 거군요.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아니, 그렇죠. 아니 9.19 합의도 저번에 합참의장도 뭐 전향적인 검토를 할 것처럼 그러지만 굉장히 신중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하여간 별 3개, 4개짜리 붙은 놈들은 다 내보내. 이래가지고 50년 만에 이렇게 물갈이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어떤 군사정권 때 뭐 군사 쿠데타 모의에서 싹 내보내는 거의 그런 수준의 인사를 했어요. 싹 내보내니까 합참의장 시킬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해군의 저 작전사령관 한지 1년도 안 되는 사람을 하다 말고 내정해버렸다고. 네. 이제 시킬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군인들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저기 예스맨. 저기 정찰위성 심각한 위협입니다. 군사합의 우리 발목 다 잡았습니다. 우리 드론 띄워야 됩니다. 이런 게 쏟아지는 거예요. 소신을 꺾는 거지. 소신을.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군의 전문성이 이제 붕괴되면서 군이 정치화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군사합의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요? 뭐라고 거짓말해요? 이 군사합의는 사문화된, 말하자면 이미 효력이 상실된 그 협정이라는 건데, 이거는 말이죠. 전 세계에 정말 이렇게 성공한 군사합의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합의한 이후에 현 상황을 쭉 돌이켜 보면 네. 진짜 위험도 많이 없어지고 네. 서로 간에 조심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군사합의서 체결 이전에는 뭐 남북한의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교전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우발적으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횟수들이 있어요. 예, 뭐 총 오발 사고도 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잠시 공포탄 주고받을 수도 있는 거 다 정전협정 위반인데 연평균 200회가 2회로 줄었어요. 그래요? 100분의 1로. 이게 군사합의서 효과예요. 와 대단한데요. 더 얘기해 볼까요? 네. 저기 그 서해 NLL 우리나라 서북해역에 백령도, 연평도 등 5개의 섬이 있고 꽃게가 거기서 다 잡혀. 그랬는데 남북한이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 북한의 그 해안포가 다 포구, 포신 이런 게 다 밀봉이 돼가지고 갱도 안에 잠궈버리니까 네. 위협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해상 훈련이 금지됐거든요. 네. 어민들이 조업 시간, 조업 범위, 조업 통제가 없어지니까 너무 좋네요. 올해 꽃게 싸게 먹는 게 다 그 덕분이에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 어민들 걱정 없이 삶의 질이 높아져. 접경 지역에 이 판문점 합의와 군사 합의로 이어지니까 이제 확성기 방송으로의 그 밤새도록 남북이 틀어대는 지긋지긋한 밤. 거기에다 대북전단 살포 이런 것도 정리가 다 되고 더불어서 이제 군사훈련, 포사격 훈련, 비행금지 구역 이런 게 되니까 전방이 지난 한 30년 이래 지금처럼 살기 좋은 데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군인들 편안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 이 이익을 뭐하고 맞바꿨느냐. 그 저기 군단 사단에 드론을 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드론 못 띄워서? 드론 못 띄워서. 이걸로 맞바꾼 겁니다.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 저기 감시를 더 잘하겠다는 건데 그 전방부대가 띄우는 드론은
저고도로 낮게 날아가서 이 전술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고도 드론, 고고도 드론 다 활동하고 있고 정찰기, 인공위성 이중, 삼중 중첩된 감시 체계가 다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전술 단위에서 드론 좀 안 띄우는 거 가지고 일선 부대장들 그 문제 가지고 그거 하고 맞바꾸는데 이게 명분이 안 쓰니까 저걸 갖다 붙인 거예요. 너무 무식한 인공위성 거 아니에요? 발사를 그걸 갖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놀리고 뭐고 없어 그냥. 아니, 이런 그래서 악망무가한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접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불안해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지금 당장은 네. 이게 조금 언제 효과가 나타날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만은 일단 불안한 거죠. 우리나라 200만 접경 지역 주민들이 계시고 또 거기서 이제 삶의 뿌리를 내리면서 이분들 사실은 전쟁 나도 피난도 안 가실 분들이에요. 거기에서 소 돼지 놔두고 갈 데도 없어요. 저기 피난 못 가요. 내 재산 다 놔두고. 그러면서 거기서 한평생 사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서 농사 짓고 가축 키우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 국민들 200만 명이 지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군이 저런 짓 하면 안 돼. 저런 짓 하면서 겨우 드론으로 안보 이익을 얻자고 이 모든 걸 포기해?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포기하자고 평화를 깨자고? 너무 답답해요. 아니 멀쩡한 군사 합의를 왜 깨? 왜? 자, 북한 측에서 태평양 괌 상공에서 미 앤더슨 공군기지를 촬영한 사진을 수신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보면은 칼라로 된 거를 막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다면서 말이 안 된다고. 아니 그것도 하던데? 그러니까 뭐예요, 저것도 난 적어봐요. 네. 자, 북한이 괌의 미군 기지도 인공위성에서 촬영했다. 그러니까 네, 우리는 말이 안 된다 이 얘기잖아. 네. 그게 8월달 입장 아니야. 니들 그거 띄워봤자.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심각한 위협이라고 했다가 이번엔 또 북한이 맞아 우리 이거 촬영했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 또 아니래. 아니 도대체가 심각한 위협이요 아니요. 북한 말이 맞아 틀려. 왜? 한 입으로 이럴 땐 저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말도 문제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북한이 그런 능력이 안 돼 이랬다가 북한 능력이 안 된다고 된다고 말이 왔다 갔다 계속 바뀌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못 하니까 이게 말입니다. 과거에는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이 2018년 9.19 합의 체결할 때도 얼마든지 사단에서 저 드론을 못 띄워도 다른 중첩된 감시 자산으로 보완이 가능해서 이건 우리한테 이익이다. 이 군사적 평가가 있었고 네. 8월에는 합참의 최고의 베테랑들이 이거 위협이 아니라 그랬고 네. 그거 다 전문가들이 판단한 거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그러다가 갑자기 위협으로 돌변시켜 놓으니까 그러면 북한이 저 얘기할 때는 또 왜 아니라 그러냐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버리니 이게 군인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말 안 되는 걸 한두 번 말한 게 아니라서 이제 신경도 안 써요. 솔직히 말하면. 신경 써야 돼. 알겠습니다. 더 중요한 이슈 있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22일에 경향신문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제대로 사고 경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 열흘이 지나고 나서야 결과적으로는 알게 되더라. 이종섭 전 장관이 아이고 내가 대통령실에 허위 보고했네? 이렇게 스스로 자백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장관은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발목까지 물에 차는 데까지만 들어가서 수색을 하라고 나는 복을 받았는데. 최상병 당시 사건 때. 최상병 사망 때. 그런데 네. 이거 박정훈 대령 보고하는 거 보니까 허리까지 심지어 가슴까지 물에 차도록 수색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내가 잘못 알았네. 이게 경향신문 보도예요. 이 이야기가 박정훈 대령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는 더 황당해요. 뭐라고 나왔어요?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나왔어요. 물에 들어가서 사람이 휩쓸린 게 아니고 네. 뚝이 무너져서 근처에 있다가 물에 휩쓸린 걸로 보고받았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배가 산으로 가네.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 일사단장의 책임을 가릴 수 있는 허위 보고가 집중적으로 올라왔던 거지. 그러니까 네. 사단장이 무리하게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위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우연히, 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던 국방부 장관이 그렇죠. 일단 용산에다가는 엉터리를 먼저 보고부터 하고 이사단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정훈 대령이 직접 보고를 안 했으면은 장관은 네. 사단장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애들이 뭐 말이야 저 발목까지 이렇게 들어갔으면 됐는데 갑자기 밑에가 꺼졌다거나 아니면 뚝이 터져서 휩쓸린 걸로 그렇게 알고 지나갈 일이었다니까 이게. 그러네요. 그런데 보고를 해서 사단장 과실이 있습니다. 아,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고 그러다가 그 지시 받고 위험한 줄 알면서도 허리 높이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5명이 휩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고맣게 모르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사단장의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 왜곡돼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거고 이후에도 외압의 행사는 전부 사단장 고학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진술서나 이런 데 보면 차곡차곡 쌓이가 있고 심지어 박정훈 대령을 구속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에도 그 혐의자 빼라는 말이 버젓이 지시된 걸로 나와 있고. 네. 아니 이러니까 뭘 조사하고 재판을 진행하면 할수록 더 나와 증거가 계속 그러네. 나와. 계속 나오고 국방부의 장관 비서실장격인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도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지휘관은 징계로 하시라고. 아, 자기네가 딱 지휘 정해줬네. 수사 대상에서 빼고 징계로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스타, 완벽하게. 그 장관 보좌관이 3스타 해병대 사령관한테 장관 수행의 해외 우즈베키스탄 거기서 문자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해병대 사령관이 이게 장관 지시구나. 이렇게 하고 서로 주고받는데 아니 이렇게 해놓았는데 다음날 국방부 대변인 발표가 더 가관인 게 그동안에 국방부는 혐의 대상자 줄이라고 외압을 한 적이 없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군사보좌관 여기에 보면은 징계로 그냥 빼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하구 대변인이 거기에도 징계 대상으로 하라 그랬지 줄이란 말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어 하나 안 썼다고. 혐의 대상자 줄이란 말은 없지 않느냐. 야, 내가 기자라면은 그때 나 기자 명찰 던져버리고 내가 이거 구두발을 내가 구두를 손에 들고 나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네가 군인이야 이 자식아? 내가 그래서 구두 집어 던지고 단상 둘러엎고 나 사표 쓰고 나와요. 내가 저런 자들이 줄이라는 말은 아니지 않느냐. 아니 징계 대상으로 하라는 말이 그거 수사받지 못하게 하고 징계하라는 말이 이게 줄이라는 말이요. 이게. 그러네. 이게 줄이라는 말인데 줄이라는 말은 없지 않냐. 이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또 언론은 그걸 써. 그러니까요. 나는 이 언론하고 국방부 있잖아요. 앞으로 이자들이 월급 받고 국민 세금으로 연금 받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자들이. 아니, 우리 세금 받고 저런 거짓말을 해 그래. 신범철 차관 얘기는 또 뭐예요, 그러면? 신범철 차관. 거기가 직접 유재훈 법무관리관하고 둘이 왜 직접 자꾸 조사본부에다가. 근데 왜 자꾸 아니라고 거짓말해요? 아니 그러니까 신범철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물타기를 교묘하게. 물타기를. 처음에 문자 메시지 자기가 보낸 거 아니라 그랬어. 네.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건 밝혀졌어. 그때도 박정훈 대령이 처음에 차관의 지시라 그랬지만 군사보좌관 문자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나왔어 진짜로. 그래서 이런 거야. 이렇게 사소한 팩트를 가지고 빠져나가. 미꾸라지가처럼 빠져나가요. 신차관이? 그건 머리가 좋거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 국회 찾아다니면서 지 개인 구명운동도 했고 그래서 총선 출마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남고 있는 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판 열려봐요. 이제 다 증인 소환되셔야 되고 특검이 되면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미안하지만. 특검 한답니까? 특검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돼서 빠르면 내년 3월에 그게 특검 법안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선거 때 아닙니까? 민주당이 작년에 정말 내가 민주당을 많이 비판하지만 정말 칭찬해줘야 될 거는 그래도 이거 패스트 트랙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자들을
우리가 이 특검이라는 진실의 창문으로 볼 수 있는 그래도 여지 하나 남겨놓은 거. 이건 민주당이 참 잘하신 거예요. 네. 그나마 다행이다. 아니 그럼 민주당이 뭐 성과를 전체로 못 내지만 이번에 한번 기대했네.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아 국회가 그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얘기 지금 하셨는데 그 두 가지는 사실은 대통령이 어떻게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대통령이 상황이 주범이에요. 대통령 주범이요? 제가 제일 먼저 폭로한 사람이 저거. 예, 이 사건 터지자마자 그리고 나 고발해라 그랬는데 못 하잖아. 그리고 제 뒤로 박정훈 대령 MBC 스트레이트 그 후속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외압을 행사했다. 이거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난 처음에 내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8월에 이걸 폭로하면서 이제 들어올 거다 그랬는데 왜 이래 조용하지? 아 천공은 내가 12월 4일 날 오후에 발언했는데 12월 5일 날 고발당했거든. 그러니까 말하자마자. 아니 무슨 번개처럼 빠르더만 이건 왜 반응이 없어? 아 고발 좀 하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계속 터지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최상병 건의 특징은 정권에서 고발한 건이 한 건도 없어. 수습을 못해요. 그리고 언론이건 저 같은 평론가건 한 건도 고발을 못했어요. 그거는 이 건밖에 없어요. 네. 오로지 최상병 한 건만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라도 어쨌든 확실하게 조금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러니까 이 최상병 싸움은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자들까지도 이 싸움은 지지하고 이준석 대표가 정론관에서 눈물 흘린 사건이 이게 최상병 그거 아닙니까? 이거는 20대 80의 싸움이야. 80에 우리는 힘으로 가는 거거든. 질래야 질 수가 없어. 무조건 밀어붙여. 민주당은 이기는 싸움에 집중해야 돼. 그렇죠. 예.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보다도 증거가 차고 넘쳐가지고 제가 이 방송에서 다 지금 소개를 못 해드려. 내가 문자 메시지 뭐 진술서 하도 많아. 폭포수처럼 쏟아져. 정보가. 건드리기만 하면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이거 뭐 찍 누르면 국수기계처럼 쫙 면발이 나와. 면발이. 삶아 먹으면 돼. 네. 정보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자, 정보의 보고 김종대 의원이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알고 있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시간이 다 됐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만 한마디만 딱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딱 하면 이제 끝날 때. 나보고 클로징 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클로징이라기보다는 이제 키포인트 되는 한마디만 딱 해줘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진실의 힘보다 강한 건 없다. 우리는 그 힘을 믿고 열심히 싸운다. 저 천공 사건요. 검찰에서 수사를 못해가지고 경찰로 또 되돌려 버렸어요. 그래요? 네. 검찰에서 못하겠대. 다시 보안 수사해서 올리든지 말든지 하래. 어허.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는 사이에 또 딴 건으로 고발해서 저를 또. 뭘요? 김용현 경호처장이. 저 17사단 옛날에 사단장 할 때 그 병사 사망 사건. 그때 옛날에 얘기했던 거 방송에서. 그거 또 고발해. 그러니까 검찰이 돌려보내니까 비워버리니까 그 사이에 채우려고 한 건 더 고발했어. 명예의 손으로. 그래가지고 나 기소 좀 돼보자. 나 그래가지고 대충 하는데 자, 저 사람들이 잘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린 수사권 없어. 그러나 진실의 힘은 또 우리 원칙의 힘은 장기적으로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마지막 말로 정리할게. 선승구전. 위대한 장수는 이겨놓고 싸운다. 진짜 멋진 말입니다. JSW님께서 김종대 의원님에게 마지막 주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의원이 돼주십시오. 의원.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